어떤 답변보다 가장 티스러운 답변? 이런 빌런은 어딜 가나 있어요. 원래 한 10명 모여있는데 가면 한 명은 이유 없이 나 좋아하고 한 명은 이유 없이 나 싫어하고 8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요즘 취업 너무 힘들어요. 생퇴사 하시게 되면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본인 역량 객관화도 못하는데 도움도 바라지 않아 하고 말도 안 듣는 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니 국비지원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만약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못하는 조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은 총 4주가량이었는데 남들 2주치 분량 나갈 때 1주치 분량 겨우겨우 나가셔요. 그마저도 이해를 못해서 남한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어디까지 하셨냐, 이 부분은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제발 팀원이나 나한테 물어봐라 등등 여러 말을 할 때마다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지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둥 일단 알겠다는 말만 반복하시고 딱히 팀원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팀 프로젝트가 3주가량 진행됐을 때 안 그래도 느린데 여태까지 본인이 한 걸 다 날리시기도 했어요. 기록해둔 게 있어서 복구하겠다 하셨지만 복구할 때도 잘 안 돼서 저희가 프로젝트 방면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가이드를 짜드렸는데 그걸 안 따르시더라고요. 왜 이걸 먼저 하고 계시냐 하면 그분도 나름 그분의 생각을 설명하시는데 납득이 가질 않더라고요. 가장 어린 남자 팀원이 가서 도와줄 땐 너가 최고다, 너 잘한다 하면서 잘 따르니까 제가 자기보다 어린 여자니까 무시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나머지 팀원이 다 달라붙어서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긴 했고 나중에 불신이 쌓여서 보고서 작성 같은 매우 쉬운 것도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판엔 저희가 몰아붙이면서 다 해드리니까 자존심 상해하시고 매우 우울해하시니까 저희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도 별로였어요. 제가 팀장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감정적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 역량도 객관화가 안 되면서 말도 안 듣는 팀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마라로제님이 보내주셨네요. 근데 보통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일의 시작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뭔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건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보통 그건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리더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저라면요,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거는 리더십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사실상 기다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A였는데 A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죠. 근데 F인데 A가 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그건 서포트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런 빌런이 껴있어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짜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에 제 리소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빌런은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이 빌런들한테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 받고 특히나 리더가 그 빌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팀원들한테 느껴지면 더 그 조직이 와야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받는 티 안 내야 되고 너무 어렵지? 그치만 받는 티 안 내야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사실상 그 리더의 객관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좀 난이도가 낮더라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면서 빌런을 빌런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리더십의 전반적인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다행이긴 하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토론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때는 미리 다 준비했던 말들을 했기 때문이었고 즉흥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답하는 게 힘들어요.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인지하는 것부터 잘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I love happy 님이 보내주셨네요. 지금 보면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인지하는 것부터 잘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한 문장이 뭐지? 그 한 문장 정의해보는 걸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1대1 대화가 아니라 유튜브에 사람들 말하는 영상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영상도 말하는 영상이고 3분짜리 영상을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의 한마디 키워드는 뭘까를 많이 정리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의견에 나는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덧붙여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누구보다 몇 배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또 체력은 너무 약해요. 체력은 쓰다 보면 는다는데 전 체력을 끌어다 쓰는 느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면 꼭 몸이 많이 아파요. 최근엔 다낭성이 심해지고 하열이 너무 심해져 응급실에서 수혈받을 정도였어요. 욕심 많고 이력은 딸리고 체력도 안 되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체력 정말 좋아지고 싶어요. 선천적으로 잠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전 갓난아이 때부터 잠이 많아서 주변 어른들이 저희 엄마를 너무 부러워하셨던 정도라 라고 그래도 따랑해 님이 보내주셨네요. 이건 근데 제 고민이랑도 너무 비슷해요.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얼마 전에 쯔양님이 전참시 나온 영상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다시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을 되게 빡세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침에만 10,000칼로리 넘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쯔양님 진짜 말랐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면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남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부러워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살 안 찌는 사람, 선천적으로 잠 많이 없는 사람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체력은 어찌됐든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3kg를 걷는 사람이었으면 3.1kg, 3.2kg, 3.3kg, 3.4kg 하다 보면 그냥 30kg, 40kg 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늘려보시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기도 한데 항상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삶에서는. 근데 그 어려움을 견디는 내성이 제로가 돼요. 우리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는 사람이 되도록 해봅시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건데 제가 목표 없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대학교도 적당히 합격한 곳에 가고 회사도 지원해서 합격했으니 가는 등 딱히 나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목표의식 없이 되는 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요즘도 그냥 깊은 생각 없이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실천은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리저리 막 찾아보다가도 약간이라도 난관이 생길 것 같으면 은연중에 슬쩍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시작은 원대한데 지속력이 너무 짧은, 그리고 힘들 것 같으면 슬쩍 포기해버리는 제가 고민입니다. 이게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할지 계획이라는 걸 세워봐야 할 텐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난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날이 고민만 깊어집니다. 라고 어진님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프로 계획러로서 말씀드리면 어떤 계획들이 실패하냐면요, 파이널 골이 되게 원대한데 과정이 없는 계획들이 실패해요. 보통 나는 내일 아침에 9시에 일어나가지고 30걸음을 걸어서 화장실에 도착한 다음에 9시 1분까지 양치를 하고 9시 3분까지 세수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계획이 디테일해도 실패하죠. 왜냐면 1분을 넘기기만 해도 그건 실패한 계획이니까. 근데 이거랑 반대로 파이널 골만 있고 그걸 어떻게 이루겠다는 디테일한 세부 계획들이 없으면 또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어진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종착지로 가기 위한 계획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보고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1년 동안 무조건 이건 이루고 싶다 하는 3가지를 씁니다. 이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10가지를 써요. 그리고 그 10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에 해야 되는 일,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적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파이널 골까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약간 동기부여가 돼. 내가 되게 이루기 힘든 목표로 생각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사람 역시 저를 많이 사랑해주어 서로 미래를 그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고민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관계를 저희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유는 제 연인의 직업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정확한 직업은 특정이 될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얻은 직업이기에 저 또한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애인은 저와는 정반대인 현장직 근무자입니다. 단순한 현장 근무자가 아닌 누가 들어도 힘들고 꺼려지고 냄새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이 관계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친구의 인성과 삶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 직업쯤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완고하게 반대하십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기에 이런 반대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과의 사이도 너무 좋았기에 머리로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을 저버리고 내 사랑을 택하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시다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이 궁금해요. 그 어떤 고민의 답변보다 가장 티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추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답변보다 가장 티스러운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겠죠. 시추님의 애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결국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설득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면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이 사람과 계속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봐야 아는 거든. 결혼을 해봐야 이게 틀린 결정인지 아닌지 아는 거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헤어져 봐야 이게 잘 내린 선택인지
선택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라면 제가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엄청나게 깊게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장시간. 그리고 이 답은 제가 내려드리지도 못하는 거고 결국 이 답은 시추님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느 상황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지 뭐 둘 다 너무 어렵고 마음은 너무 아프겠지만 그나마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다음 고민입니다. 요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 관계가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다들 서로 잘 지내는데 저만 소외감이 느껴져서 점점 외롭고 그래요. 이런 관계가 제 탓인 건지 아니면 제 팔자인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외로운 사람? 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의 한자성어인데 저는 인간관계를 대할 때 어떤 태도 하나만을 딱 꼽아야 된다면 이걸 고르고 싶거든요. 그 진인사 대천명.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연락해야만 나한테 연락을 해오는 거 내 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마음은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속상하겠지만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이게 힘을 주면 줄수록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특히 인간관계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고 저 사람이랑 너무 잘 지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제 경우에는 좀 브레이크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가볍게 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한 10명 모여있는 데 가면 한 명은 이유 없이 나 좋아하고 한 명은 이유 없이 나 싫어하고 8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한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마음. 인간관계는 다 물 흐르듯이 가는 거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중소기업에 2년 반째 다니고 있는데 업무가 물경력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나태한 탓에 환생이직을 하다니 너무 피곤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환생이직이나 생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퇴사를 하자니 너무 리스크가 크고 환생이직을 하자니 너무 힘들고 게을러서 여기 계속 남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요.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케팅 직무인데 기획이나 인사, 경영으로의 직무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26살입니다. 라고 팽이님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어떤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번 주에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아니야.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 근데 그날 딱 시간이 비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료를 다음날까지 보내버리겠다고 그냥 선포해요. 그걸 받을 사람한테.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 타인한테 약속을 해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퇴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움직이게 할 테니까 나를 억지로라도. 근데 이거는 내가 환승이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퇴사를 해야만 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팽이님한테 아마 답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취업 힘드니까 신중하셔야 됩니다. 요즘 취업 너무 힘들어요. 생퇴사 하시게 되면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케팅 직무인데 기획이나 인사, 경영으로 직무 전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안 될 거 없죠? 근데 왜가 중요할 듯? 저는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옮겨보세요.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는 거는 26살인데 너무 괜찮지. 다음 고민입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적은 없는지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나은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저는 우울한 감정을 잘 느끼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3번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울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야구선수인 박병호 선수가 은퇴한다고 해가지고 좀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우울한 감정을 잘 느끼진 않는 것 같고요. 우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신욕하고 일찍 자버려요. 그냥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다. 감정이 널뛰는 거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너무 처지는 감정을 더 이상 처지지 않게 끌어올리는 방법도 그렇고 전부 다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이어지지 않게 그냥 맥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자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친구로서 하는 말 어디까지가 오지랖이고 어디까지가 조언일까요? 친구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말리고 싶어요 라고 그만해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걸 했을 때의 장점과 이걸 했을 때의 단점을 좀 적어보는 습관 같은 게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할지 말지를 가지고 장단점을 리스트업을 하면 항상 단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아무래도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이 친구랑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점이겠죠. 근데 이 정도의 리스크를
스트레스를 감수할 만큼의 장점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만해 님도 이 관계가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해 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이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을 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내 조언이 꼭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태어나길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인데요. 요즘은 제가 어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제 앞길을 막고 그 산을 넘으면 새로운 산이 등장하고 또 넘으면 등장하고 넘으면 등장해서 번아웃 비슷한 경우가 같습니다. 언니 나이쯤 되면 제 인생에도 평탄한 시기가 올까요? 라고 안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평탄한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이에 맞는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게 그냥 등산 같아. 동네 앞산이었다가 관악산이었다가 북한산이었다가 에베레스트가 됐다가 그냥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등산을 뭐 즐기지도 않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척 하기로 했어요. 인생에 있는 모든 산들을 그냥 내가 등산하는 마음으로 기왕 올라야 되는 거 즐겁게 오르겠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그냥 고쳐먹은 것 같아. 산을 제거해서 포크레인으로 갈아서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요즘 산들은 그 산을 등반하면 도장이나 뭐 스티커 같은 걸 찍어줘서 산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템플릿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도장 깨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차피 헤맨 만큼 다 내 땅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상 은퇴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이 일이 딱히 싫거나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요즘 자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어 여기저기 발을 담궈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다 호련히 퇴사하고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에서 하나둘 보태는 말들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원래 남 얘기를 잘 듣는 편이 아닌데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좀 설득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확고한 마음이 아니라면 도전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라고 눈사람님이 보내주셨네요. 사람들은요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마디씩 얻는 건 너무 잘해.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고민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요. 왜냐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왜를 생각하세요. 왜 그만두고 싶은지, 왜 도전하고 싶은지, 왜 그거를 해야만 내가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것 같은지 거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러닝을 하면서 최근 친해지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다 보니 그중 한 사람과 제가 유독 가치관이나 성향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오면 괜히 그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는데 걔 오면 난 안 갈래 하는 게 어쩐지 좀 유치한 말 같아서 하기가 망설여져요. 상대방의 기분도 제 기분도 상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마라톤? 님이 보내주셨네요. 유치한가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감정을 왜 느끼는지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내 인생을 사는 건 나니까. 근데 내가 불편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관계를 쫓아서 따라가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거기에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런 상황 종종 겪는데 나는 걔가 불편해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왜 꺼려지냐면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나는 걔가 좀 불편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선입견을 갖게 될까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끝까지 얘기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얘기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모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 같고 그냥 선택을 해야겠죠. 그냥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이 관계를 그냥 이어가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참 쉽지 않아 이게. 오히려 저는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주로 느슨한 연대 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랑 그 사람과의 1대1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문제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 감정을 잘 얘기하지 않고 그냥 느슨한 연대를 선택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들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삼재 믿으시나요? 토끼띠 구독자입니다. 올해 정말 모든 게 안 풀립니다. 라고 토끼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삼재 이런 거 진짜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 원숭이띠인데 원숭이띠가 삼재가 시작되기 전 해에 어떤 친구가 야 원숭이띠 내년부터 삼재잖아. 라고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삼재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삼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그 삼재가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아씨 삼재인가 봐. 삼재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면서 괜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신경 쓰기 시작하면 신경 쓰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은 그냥 다 되고 안 될 일은 어차피 안 돼. 저는 그런 걸 믿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건 삼재가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는 연습을 하면 오려던 삼재도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마지막 고민이에요. 이 분야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뒤로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영지망인 회사가 있습니다. 곧 그 회사 공채가 열리는데요. 면접도 오래 준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자주 불안하고 시시때때로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라고 최종 합격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LP를 모은 지 한 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LP를 처음 모을 때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판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프리미엄을 주든 직거래를 막 몇십 킬로를 운전해서 가야 하든 무조건 그걸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가지고 싶은 판이어도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구매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재발매가 돼요.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손에 넣은 LP는 왠지 더 조심해서 듣게 되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담긴 곡들도 더 좋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제 마음에 쌓이는 애틋한 마음, 일종의 레이어 같은 의미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한때 LP 모으는 거랑 비즈니스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지고 싶은 욕심, 그리고 당장 손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주는 폭발적인 에너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비즈니스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지점들은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손에 넣는 결과물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반드시 나한테 와요. 그리고 오지 않는 건 어차피 나한테 필요 없었을 것들이야.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항상 핸드폰 화면에다가 써놓고 있는 될지어다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제가 주변에서 만난 대표님들이랑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될 일은 어차피 돼. 지금 닉네임 최종 합격으로 써주셨잖아요. 최종 합격? 될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예요? 불안함 느끼고 초조함 느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랑 초조함 느낄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준비하시고, 내가 왜 불안함을 느끼지? 내가 왜 초조함을 느끼지? 나 준비 개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어디가 준비가 미흡했는지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다 보면 공채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붙으셔서 내년 초에 꼭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총 24개의 고민을 같이 들어드렸고요. 언제나 똑같이 그냥 저는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고민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답변은 없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타인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네 정도의 가벼운 의견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제가 이 컨텐츠 하나를 찍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쉽게 내린 답변은 아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연 보내주셨지만 제가 들어드리지 못한 케이스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단순히 시간 관계상 다 담지 못했을 뿐 모두가 하는 고민들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해서 다 깨부수고 다 짱이 됩시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